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예, 김 기자도 지난 주말 많이 바쁘셨죠? 네, 정말 꽉 찬 주말을 보냈습니다. 예, 김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곁을 지키겠다입니다. 곁을 지키겠다. 이게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청년 여러분께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전했는데요.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에도 짧은 메시지를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메시지였죠? 네, 헌재 선고가 나온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됐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승복할지 관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아직 관저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인 4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는데요. 당 지도부는 위로차 관저를 방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조기 대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를 제가 좀 접촉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생각보다 담담하시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엔 윤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따로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연락한 거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조기 대선 모습에 지금 돌입해 있는 상황인데요. 나경원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장외 집회나 이런 탄핵 반대 목소리를 주도한데 그에 대한 고마움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 이렇게 위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튿날에 나경원 의원을 단독으로 만났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나 의원이 이런 대통령 측의 초대를 응했다는 점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이번엔 조기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각에선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 정치를 좀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대통령실은 아직 침묵 중입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일단 운영이 중단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문구도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실장 주재로 그 수석 비서관회의는 열렸었거든요. 주말에 재정비 시간 좀 갖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초부터는 참모들도 통상 업무를 진행할 거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은 언제 좀 관저를 떠날 예정인가요?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파면 4일째인 어제까지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는데요. 아직까지 관저나 서초동 자택 주변에는 특별히 퇴거나 이주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퇴거가 이번 주 중후반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취임 전에 거주한 서초구의 그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갈 걸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3의 장소로 사저를 옮기고 이렇게 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시일이 좀 촉박해서 당장은 서초동 사저로 옮기고 이후에 단독주택을 얻어서 사저로 옮기게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 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 문제도 있고 해서 아크로비스타 이외의 장소를 찾으려 했는데 단기간에 집구하는 게 쉽지 않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이슈는 3일장은 끝났다입니다.
3일장은 끝났다. 이게 장례식을 표현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의미로 소개해 주신 건가요? 네, 원래 국민의힘에선 탄핵 선고 전까지는 뭐 혹시 모를 대통령 파면이 일어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지층을 생각해서 뭐 애도 기간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의원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파면이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뭐 중진 의원은 주말 껴서 3일장 치렀으면 됐지 무슨 애도가 더 필요하냐, 본격적으로 대선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각을 외쳤던 강성 의원들도 좀 분위기에 좀 바뀌어서 속도전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파면된 지 거의 3일 만에 오늘부터 당 선관위 구성에 나섰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위에서 조기 대선 경선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하는데요. 일요일은 어제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뭐 일부 의원이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헌재 탄핵 선고가 나온 날에 뭐 의총에서 거취 문제를 당에 맡겼거든요. 어제 의원들이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로 재승인을 추인했다고 합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선관위원장 임명도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지금 뭐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얘기하신 대로 뭐 7일장 얘기도 나오고 일종의 그 오랜 기간을 가질 거다라는 예상도 나왔었는데 좀 이렇게 빨리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뭐 당 분위기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재가 8대0 만장일치 탄핵 일정 결정을 내놓은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당시 경찰이 뭐 혹시 모를 사태 대비해서 뭐 인력이나 뭐 장비를 총동원했잖아요. 네. 그런데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탄핵 결정을 좀 수긍하는 분위기로 여론이 쏠렸거든요.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놓은 것도 조기 대선으로 국면이 빠르게 전환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직 일부 불복 집회가 열리고 있기는 한데요. 뭐 그 여파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도 빠르게 탄핵 국면을 정리하고 대선 모드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 뭐 이제 책임론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비상계엄이나 뭐 탄핵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좀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들어보니 국민의힘 내에서도 벌써 대선 출마를 좀 시사하는 후보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후보들인가요? 범보수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 토요일 자택 근처에서 지지자들을 만났는데요. 김 장관은 아무런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꼭 이룩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런 해석이 곧바로 나왔는데요. 김 장관 측에 제가 바로 통화를 해보니까 뭐 아직 장관님이 좀 대권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안다. 뭐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측근은 이미 뭐 결심이 어느 정도 섰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만약 김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찍 대권 도전 뜻을 밝혔는데요. 홍 시장은 어제 3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다음 주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 이렇게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주 시장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거론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좀 여권 잠룡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국회 앞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차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 가계약을 마쳤고 이번 주 당내 경선 일정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대표가 가계약한 곳이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 대하빌딩이라는 곳인데요.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소가 있었던 곳이라 선거 명당으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도 이번에 대하빌딩에 캠프를 차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홍 시장은 4층, 한 전 대표는 9층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번 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출마 선언 장소로 광화문을 선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민 통합이나 이런 의미를 좀 담은 걸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주 중에 출마 관련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민주당 상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대선 체제로 곧바로 돌입을 했나요?
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날짜를 지정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9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대표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서 경선을 관리하게 됩니다. 최고위원이나 지도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대표는 경선 때도 사실상 본선을 겨냥한 행보를 많이 보였잖아요. 네.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가면서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띄우는데 전력을 다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실상 좀 독주 체제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좀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주로 비명계 주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단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곧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걸로 보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이재명 대표 사퇴 이후로 출마 선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 쪽에선 출마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조만간 경선 캠프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비명계 잠룡으로 분류되온 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어제 SNS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대선 일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좀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 대선일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은 6월 3일입니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리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아마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집니다. 좀 일정을 살펴보면 6월 3일 대선을 가정했을 때 법령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직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고요.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집니다. 현재 공직자가 대선에 나오려면 5월 4일까지는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60일 동안 그 출마 후보들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 이슈는 담 넘어 개헌까지입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같은데요.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그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아서자 1m 높이의 국회 담을 넘어서 그 본회의까지 열어서 화제가 됐잖아요. 어제는 국회 사랑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4년 중임제를 언급하면서 여러 당 지도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공감대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장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측에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 우리가 복수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개헌은 계엄 사태 이후부터 계속 논의는 됐었는데 이미 당 지도부와 합의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좀 이 부분 좀 확인됐었나요? 민주당에선 당 지도부와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개헌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당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도부는 개헌 논의가 급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개헌을 띄울 필요가 없다.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제 굳이 탄핵이 이제 막 됐는데 개헌 이슈로 국면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 좀 확인이 됐나요? 개헌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인 걸로 전해집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재명 대표 측근을 통해 계속 개헌 요청을 해왔거든요.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헌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건지 정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론적 이야기를 한 거다. 임기를 당장 3년으로 단축하라는 건 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싶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개헌이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나요? 좀 분위기를 보면 뜨뜻미지근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개헌과 관련된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오늘도 개헌안 관련해서 대선 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 속내를 좀 취재를 해보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쓰려는 카드였는데 인용이 돼서 좀 동력을 잃은 측면이 있다. 조기 대선하고 같이 할 여유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보수 대권 주자들은 개헌에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편인데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제 권력구조 개혁으로 이제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따른 책임론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는 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실제 국회 취재하는 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개헌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제 일단 민주당의 당 주류인 친명계가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개헌 구상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뭐 제각각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한 것도 이제 관건인데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이후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국민투표일과 투표안을 18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이제 최소 38일이 걸리는 건데요.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당장 선관위 꾸려서 대선 후보 선출하는 작업만으로도 벅차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개헌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다음에 또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